이곳 제한속도 70입니다. 70에 풀박차 가겠습니다. 풀박차 속도 한 60, 한 8, 9 될까요? 녹색 신호 정선 들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우와, 야, 여기서 왼쪽 깜빡이 킹켰네. 비보래요, 비보. 70, 제한속도 70도로에서 가는데 이야, 여기서 꺾는다고? 하나, 둘, 셋. 3초 만에 사고 나네요. 풀박차는 70이 안 됐답니다. 양쪽 이분 말씀으로는 제한속도 70에 풀박차 67, 8 정도랍니다. 양쪽 보험사는 몇 대면 얘기하나요? 풀박차가 삼성화재래요. 90대 10, 오케이? 인정 못해요. 그때 소송 준비했대요. 상대 보험사는 D보험, DB겠죠. 예, 중간에 한 번씩 연락하면서 80대 20. 네, 그래서 뭔 소리야? 보험사 파란 책에는, 네, 이 파란 책에는 80대 20대 있죠. 비보호자에서는. 네, 그런데 요즘 90대 10으로 바뀐 것 같아요. 삼성과 DB의 만남. 삼성에서는 90대 10, DB에서는 80대 20.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100대 빵입니까? 90대 10입니까? 80대 20입니까? 투표 시작. 100대 빵 아니라는 의견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100대 빵 아니라는 판결을 가끔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판결들이 있었죠. 예, 판사들이 비보자해적 구역이므로 좀 더 조심하면서 그러려면 실효동 납대해버려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비보자해적 구역이라는 이유로 100대 빵이어야 되는 사건에서 100대 빵 아니라고 판결하는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90대 10이라는 판결, 90대 10이라는 의견이 두 편에 있는 겁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100대 빵이어야 되죠. 100대 빵이어야 되죠. 100대 빵이 96%, 90대 14%. 예, 그럼 저럴 때 가다가 저쪽에서 혹시 이쪽에 좌회전을 차가 있으면 여러분들 끽 합니까? 아니면 가실 거야, 안 가실 거야, 그러십니까? 하여튼간 4%는 100대 빵이 아니랍니다. 이게 작년 일인데요. 이게 작년 사고가 2021년도 사고입니다. 2021년도 사고. 예. 맞네. 2021년이네. 예, 2021년 사고가.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 소송 갔습니다. 삼성화재가 DB를 상대로 소송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몇 대 몇인지 모르는데 일부 승소? 전부 승소돼야 되는데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저한테 글이 올라왔어요. 9월 28일쯤 삼성화재로 이제 판결문이 오면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박차 과실이 있나요? 일부 승소를 인정하지 못하면 항소하면 100대 빵 될 수 있나요?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들까요? 그 당시 경찰에 접수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건가요? 경찰에 접수하지 않고서도 소송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경찰에 접수하세요 그러거든요. 아니,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경찰에 접수는 옛날에 블랙박스 왔을 때는 어떻게 일어난 사고인지 모르니까 경찰에 접수해서 이렇게 한 사고입니다 라고 그걸 토대로 법원에서 몇 대 몇 했죠. 지금 경찰에 접수할 필요 없습니다. 접수하지 않고서도 몇 대 몇 분심도 갈 수 있고 소송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분심이 거쳐 소송 갔나요? 분심에서 몇 대 몇이었나요? 분심이 없이 소송 갔는데요. 8대 1이에요. 8대 2인데 항소해달라 그랬더니 추가 자료 없으면 힘들 수도 있대요. 일단 탄원서 작성해서 삼성화재로 보내달래요. 탄원서를 왜 작성하죠? 100대 빵이면 100대 빵이어야 되는데 80대 20이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지. 왜? 탄원서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 때 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게 탄원서거든요. 왜 탄원서가 있어야 되죠? 보험사들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보험사들이 똑같이 그럽니다. 탄원서 작성해서 올리래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보고서 그래 불쌍하구나. 그럼 항소해 줄게. 그건 아니죠. 예. 아니, 삼성화재뿐이 아니라 다른 보험사도 다 똑같이 이러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입니다. 제한속도 70 맞죠? 예, 맞습니다. 삼성화재 다시 항소해도 될까요? 개인이 해야 될까요? 9월 23일 판결이라 2주 안에 항소해야 된다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꼭 도와주세요. 판결문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판결문이 1심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한민국 제일 큰 법원. 여기는 변호사가 없었고 보험사는 변호사가 있었군요. DB는. 근데 보조 참가를 안 하셨어요. 불박차가 원고인데요.
80대 20. 1심 판사가 80대 20으로 판결했습니다. 당연히 항소해야죠. 그런데 1심 때 왜 보조 참가 안 하셨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삼성화재 이거 항소 맡기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 비보 좌회전 시작하고 3초 만에 사고 나지 100대 빵인데 어떻게 피해요? 제한속도 70도는데 보험사끼리 소송할 때 맡기지 말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 꼭 본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조참가 신청하세요. 해야 됩니다. 네, 100대 빵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송했어요. 변호사님, 라이브 방송 잘 봤습니다. 항소 어떻게 해야 되죠? 한문철TV에서 항소로 검색해 보세요. 그럼 항소 어떻게 진행하는지, 항소장 어떻게 쓰는지, 항소유서 어떻게 쓰는지 다 나와요. 검색해 봤지만 못 찾겠어요. 사무실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어제 항소하기로 마음먹었었는데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한문철 변호사에게 항소심 맡기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벼웠어요. 아침에 전화했더니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 이런 거 안 하신다면서요. 아이고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거 항소 못 맡아준다 그래서 다른 사무실에 여러 군데 전화해봤는데 아이고 시원한 답도 없고 시간만 가네요. 답답합니다. 도대체 어느 법률사무소를 믿고 진행해야 될까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요 삼성과 DB의 싸움이에요. 제가 삼성을 위해서 제가 대리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보험사를 위해서 제가 대리인이 될 수 없거든요. 저는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싸울 때 피해자를 대리해서 보험사를 싸워야 되는데 제가 삼성의 대리인이 됐다. 그럼 앞으로 피해자들이 당신 삼성하고 친하지 이런 얘기 듣습니다. 물론 요새 이런 얘기도 있죠. DB. 제가 DB랑 같이 운전자 보험을 콜라보를 하고 있죠. 이거는 운전자 보험만입니다. 운전자 보험만. 예. 자동차 뭐 사고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느 보험사도 제가 소송 대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거기 그 보험사 상대 큰 사건, 어쩔 땐 몇 천만 원짜리 사건 또는 그 이상 되는 사건도 있는데 그거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험사의 대리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못 맡아준다 그러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봐도 뭐 대답이 시원치 않고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왜? 보조참가 신청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사 해야 됩니다. 저는 보험사의 대리인은 소송 대리인 될 수 없어서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혼자 하세요 그랬죠. 혼자. 보조참가 어렵지 않아요. 한문철TV에서 보조참가 찾아보세요. 보조참가에 대한 관련된 게 쭉 나와요. 그것만 몇 개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항소심 재판 결과 오늘 나왔습니다. 항소해야 된다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보험사 측에 항소 유서 제출해서 항소 인정이 되었고 항소심에서 변호사님 조언으로 보조참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준비서면 작성 방법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6월 9일 항소심에 출석해서 제출한 준비서면 참고해서 억울한 부분 직접 진술했습니다. 7월 21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에서 진 부분 취소해라. 결론적으로 억울함이 해소됐습니다. 100대 빵이라는 겁니다. 제가 작성한 준비서면과 판결문을 공유하고 저와 같은 사고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댓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 용기로도 항소를 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또 한 말씀 하시네요. 그 소송, 이제 법정에 가보니까 6월 며칠 날 갔었다 그랬죠? 판사가 양쪽 대리인들, 변호인이야 안 그래요? 자, 양쪽 대리인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미 써낸 게 있기 때문에 항소유서 써냈고 준비서면에 충분히 다 써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보통 1심 때는 소장만 내고 답변서만 내고 더 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1심 때는 성의 없이 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항소심에서는 이미 서류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서류를 다 써냈습니다. 더 이상은 할 게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갔을 때는 본인은 가서 판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 나오셨으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들어주죠. 거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준비서면 잘 쓰셨는데, 판사가 볼 때는, 잘 쓰셨네요. 말은 안 하지만은, 또 이렇게, 좀 뭔가 좀 풀고 가라는 거죠.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거, 나한테 꼭 하고 싶은 거 줄여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기회를 드린 거예요.
사실 원고 피고를 떠나 개인의 희생이라는 생각이 확실해지고 앞으로 이런 경우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고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백득방 판결을 20개월이나 걸렸군요. 삼성화재에서 항소 안 해주려 했다면서요. 처음에는 나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랬다면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어떻게 설득해서 항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나 판결문이 어떻게 왔는지 보겠습니다. 판결문. 7월 21일 판결 선고됐습니다. 원고 삼성화재, 원고 보조 참가인. 네. 이게 원고 보조 참가인이 중요한 거예요. 삼성화재에서 항소 안 해줬으면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원고 보조 참가인 있으면 보험사가 항소 안 해도 본인이 혼자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 DB 손해보험. 자, 여기에 대해서 진 부분 패소한다. 이 사건은 피고 차량이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했다. 비보자해져서는 직진한 차 없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뻥 뚫려 있어서 장애물이 없었다. 그래서 피고 차량은 저 앞에서 원고 차량이 오는 게 뻔히 보인다. 뻔히 보이는데 한 50m 정도 에서 차가 오는 게 보인다. 그리고 불박차 속도가 69km였다. 아니, 이건 60km 오면은 내가 좌회전에 3초 만에 어떻게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사고 날 거 뻔하지 않느냐. 근데 왜 거기 들어오느냐. 안 되지. 그리고 그 불박차는 원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 피고 차량이 사고에 도착한 때 그때 거리는 한 30m 정도밖에 안 넘었다. 교차로까지. 그러면서 끼익 하느냐. 거기서 급정거하면서까지 양보를 하느냐. 내 신호인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또 상대측 DB에서는 그 앞에 횡단보도 있다. 횡단보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저 서행했어야 된다. 이러한 횡단보도는 그때 빨간불이야.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야. 근데 왜 서행을 해? 서행할 이유가 어디 있어?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이지. 이걸 이 판사가 이 판결 쓰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 지금 이분께서 준비서면을 길게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준비서면 소개 안 하겠습니다. 아니, 나 내시로 보고 가고 있었어요. 당시 70이었어요. 제한속도가. 근데 그 차가 바로 코앞에서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피해요? 딱 그것만 쓰면 돼요. 이거 길게 쓸 필요 없어요. 네, 판사도 한글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볼 줄 알거든요. 영상 볼 줄 알거든요. 아니, 여기서 들어오는 거 저거. 자, 보세요. 내신호에 가고 있어요. 제한속도 70, 69로 가고 있었대요. 언제 들어와? 내가 이때 끽해라고? 아니잖아. 예,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어떻게 피해? 예,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 백대빵을, 야, 1심 판사 80대 20이라고 그랬었고, 항소시면은, 이게 정답이죠. 근데 비보자회전을 갖다가, 그것은 비보자회전 구역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더 조심하고, 그러면 시도동 떼버려야죠. 판사님, 예. 백대빵을 백대빵이라는 그런 판사 판결들이 가끔 있잖아요. 예. 자, 변호사님 조언으로 항소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네, 항소 받아주겠습니다 해서 항소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DB 담당자가 이거 백대빵 같은데 항소해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었대요. 예. 항소심 날짜가 잡히고 보조참가 신청서 내고 변호사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준비서면 작성 방법도 수도 없이 살펴보고 다른 변호사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 작성 요령을 찾아보면서 준비서면 작성했습니다. 다른 거 아니면 안 보셔도 돼요. 한문철 TV에 잘 된 게 무진장 많아요. 예, 한문철 TV에 제가 좋은 것들 몇 개를 갖다 샘플 해놓은 것도 있고요. 법에 무죄했던 저에게 스스로 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소유서, 네, 항소유서 길게 쓰셨는데요. 예, 길게 쓰신 거. 이거 너무 간단해요. 70도로다. 직진 신호였다. 뻔히 보인다. 코앞에서 들어왔다. 내가 그 차를 보고 끽 해야 되느냐. 예. 항소유서를 길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렇게. 이럴 필요 없어요. 이럴 필요 없어요. 예.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고요. 네. 준비서면도 이렇게 길게 쓰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이렇게 고생하셨기 때문에 판사가 네, 한 번 더 봤을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걸 한 번 더 봤을 거고요. 그리고 재판하는 날 네, 진술하실 수 있는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기회를 드린 겁니다. 백대빵은 백대빵입니다. 삼성화재와 DB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들 이런 사고는 백대빵 합시다. 백대빵 하는 게 아니라 백대빵이죠. 이런 거 갖고서 법원까지 가서 항소심까지 가서 20개월씩 걸려서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에이,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머, 얘랑 부딪힐 뻔했잖아.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권 위반이네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저 한무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1644-0070.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